이게 내 주제에 맞는 자기라고 생각하니? 우리 아들이 대표이사가 됐다고 네가 감히 이런 곳에 와? 저도 제 할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곧 정리될 테니까. 남편. 이준호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승진한 그날, 나는 남편을 위해 성대한 축하연을 준비했다. 그동안 무명 생활을 하며 고생했던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가장 역할을 해온 나, 우리 두 사람을 위한 기념비적인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한강 뷰 라운지를 예약하고 미슐랭 셰프가 준비하는 코스 요리를 주문하며 많은 공을 들였다. 남편의 오랜 지인들과 시댁 친척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는 사업 파트너들까지 모두 초청하여 꽤나 큰 규모로 행사를 기획했다. 가족과 가까운 이들만 모신 자리였기에 이 정도면 손색 없겠다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준비한 것을 보더니 탐탁지 않게 말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좀 하지. 이게 전부니? 우리 준호가 대표이사로 올라서는 자리인데 고작 이 정도였다니? 네가 준비한 게 고작 이것뿐이었니? 나는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담담하게 응수했다. 왜요, 어머님? 마음에 안 드세요? 제 나름대로 돈도 많이 썼고 신경 써서 준비한 건데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규모가 너무 작잖니. 우리 아들이 대표이사가 된 기쁜 날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이왕 빌리려면 좀 더 큰 곳을 빌렸어야지. 한강 전경이 보이는 멋진 레스토랑이라거나 말이다. 어머님께서 사업을 안 해보셔서 그런가 본데 여기는 회사 취임 파티 장소로 매우 유명한 곳이에요. 한강 전망의 유명한 레스토랑들은 보통 프러포즈 같은 개인적인 행사에는 적합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여기 음식도 매우 유명한 이 한번 맛보세요. 어머님, 내 말이 틀리면 참. 너는 항상 그렇게 잘난 체하는 모양이구나. 어머니, 오늘은 저나 남편, 그리고 어머님 모두에게 좋은 날이잖아요.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좋게 봐주세요. 어머님께서 여전히 저를 미워하신다는 건 저도 알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 준호가 대표이사까지 됐는데도 네가 아직도 기고만장하구나. 그래, 네 말대로 오늘 좋은 날이니 내가 참으마. 어디 네 그 잘난 말처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남편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내 사비로 준비한 파티에 불만만 쏟아내는 시어머니를 보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며느리로 인정받을 만도 한데 여전히 나는 시댁에서 미운 오리 새끼구나 하는 생각에 허탈함이 밀려왔다. 게다가 남편마저 최근 들어 바쁘다는 핑계로 부쩍 나에게 소홀해졌고 예전과 달리 애정이나 관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심지어 대표이사 자리가 확정된 이후로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묘한 거만함이 묻어나며 점점 더 나를 멀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보, 나는 준비한다고 준비한 건데 어머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글쎄,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소박하긴 하네. 하지만 당신이 알아서 잘했겠지. 뭐, 이 정도면 승진 파티로는 나쁘지 않은데? 그럼 당신은 뭘 기대한 건데? 아예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온 국민이라도 불렀어야 했나? 아니면 연예인들처럼 기자와 보안요원까지 불러서 떠들썩하게 해야 했어? 왜 갑자기 짜증을 내? 그래서 내가 뭐 싫다고 했나? 당신 고생했다고 말했잖아.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다들 나한테 너무한 것 같아서 그래. 나만 고생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에는 나를 위해서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는 없나? 다들 흠잡을 생각만 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며칠 밤낮으로 고생하고 큰돈을 들여서 파티를 준비했나 싶어. 지금 당신 나 때문에 돈 많이 썼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얼마나 썼는데? 파티 준비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야? 이왕 좋은 마음으로 해줄 거면 그냥 해주든가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나한테 짜증이야? 그까짓 돈 내가 줄 테니까 제발 짜증 좀 그만 내.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 그동안 당신 바쁘고 힘든 거 배려해서 나도 많이 참았어. 근데 당신은 오늘 같은 날까지 나한테 무관심하잖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트집이나 잡고. 한동안 당신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본 적도 없는 거 알아? 나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한가롭게 당신 밥 먹었는지 일일이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말이야? 당신이 3살배기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면 밥이야. 알아서 챙겨 먹었겠지. 당신 정말 나한테 더는 궁금한 게 없어? 나한테 그 정도 관심도 없냐는 말이야? 아, 좋은 날 그만 좀 해. 부부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당신은. 그럼 당신은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게 거저라고 생각해?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대표이사가 되는 게 쉬운 줄 아느냐고. 내가 이 성공을 이루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그런 나의 고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자리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앞길 막지 말고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나 해. 싫은 소리 듣기 싫었으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될 일인데 왜 애꿎은 남편 바가지를 긁는 건지. 시어머니의 타박에 남편에게 위로라도 받고 싶어 투정하듯 말했더니 남편은 한술 더 뜨며 나를 비난했다. 그 어머니의 그 자식 아니랄까 봐. 어쩌면 이렇게 바라는 것만 많은지 나에게 받기만 하는 두 모자가 참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나까지 자기 밑에 직원인 것처럼 제 할 일이나 하라는 남편의 말에 나는 서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말다툼을 길게 하기에는 곧 손님들이 도착할 시간이었고 나는 억울한 마음을 억누른 채 파티 준비를 마무리했다. 그렇게 곧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남편은 손님들에게 나를 제대로 소개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손님들과 떠드는 데 바빴다. 나보다도 손님들에게만 신경 쓰는 남편을 보면서 나도 결국 포기한 채 그저 내 할 일을 하기로 했다. 어차피 이 자리는 나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편을 위한 자리였으니 그날만큼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남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고 싶었다. 여전히 서운한 감정은 많았지만 그래도 내 남편의 기쁜 날이었으니 내가 한 번 더 참기로 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보이지 않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누군가를 데리고 나타나셨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인사해라. 여기네 새 며느리가 되래다.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새 며느리 될 사람이라니? 시어머니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님, 취하셨어요? 방금 말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왜? 내가 한 말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야? 네가 들은 게 맞아. 내 새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대표이사까지 됐는데 더 이상 내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지 않겠니?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 집안에 걸맞은 며느리를 데려온 거란다. 그동안 너 때문에 내가 오죽 마음고생이 심했겠니? 그래서 지금 저를 내보내고 새며느리를 들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들은 게 맞나요? 그래. 내가 그동안 고졸 며느리 두고 욕먹는 거 얼마나 참았는데. 그런 너와 달리 얘는 서울대 박사 출신이야. 너처럼 돈밖에 없고 무식한 애랑은 격이 다르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말에 내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살면서 이런 일은 겪어본 적도 없고 겪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황당한 상황을 내가 직접 겪게 된 것이다. 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누군가 거짓말이라고 나를 놀리려는 장난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 말을 해주기를 바라며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이 시어머니가 한 말이 거짓이라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며 따져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모든 것을 인정하듯이 내 눈을 피해버렸다. 그제서야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지. 당신도 몰랐던 거지? 어머님이 지금 장난을 치시는 걸 거야. 그렇지? 당신한테는 미안해. 하지만 그냥 받아들여. 무슨 소리야? 뭘 받아들여? 그럼 지금 이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다 사실이라는 말이야? 역시 무식한 고졸은 상황 파악도 못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네 분수를 모르니? 이래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데 게을러서 공부를 안 했던 티가 여기서 나는구나.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너를 싫어했던 거야.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니? 그 많은 돈으로도 네 부족한 두뇌는 채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새며느리를 데려와서 두 사람을 맺어준 거다. 이제라도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말이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이제 와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런 어머님의 억지에 동의한 거야? 당신도 한통속이었냐고?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이 그동안 당신 학벌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해하셨는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너무 달랐어. 나도 당신의 낮은 학벌을 어디 가서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다고.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 학벌이 왜 부끄러워?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못할 짓을 했어? 대체 뭘 했다고 내가 부끄러운데? 그렇게 부끄러웠으면서 내 도움은 어떻게 받았대? 그러는 당신은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와놓고도 능력 없어서 여태껏 그 부끄러운 마누라한테 기대어서 살았어? 그래,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해. 그래봐야 이제 나는 달라졌어. 나도 이제 한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달라진 내 입지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렸을 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악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해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를 미워하던 시어머니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이미 남편도 나를 배신한 지 오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나 몰래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다는 말에 나는 그동안 남편과 이어왔던 애정과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그때의 감정은 그저 흔한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나의 운명적인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엄마와 달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 믿었는데 그렇게 믿어왔던 나의 얄팍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던 것이다. 내가 어릴 적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은 이혼했다. 다른 여자가 생긴 아버지는 무책임하게 가정을 벌였고 나는 엄마와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다. 그 후로 엄마는 홀로 나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해오셨고 나는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어린 시절에는 돈이 없어 대학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지만 나는 성공을 위해 죽기 살기로 버텼다. 언젠가 나만의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며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여관 청소일까지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여윳돈을 모은 나는 적은 돈을 투자해 노점상을 차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서 유행한다는 물건들을 떼다 팔았기에 첫 1년간은 거의 이윤 없이 손해만 막심했었다. 하지만 그러다 점점 물건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 내가 처음으로 사업에 대한 감을 익히게 되었다. 그렇게 작은 노점상에서 시작했던 첫 사업을 뒤로 하고 나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남의 물건을 떼다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상품을 만들어 팔게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 힘들었던 시절을 몇 줄 문장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짧게 말해보자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버티고 악착같이 살았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피땀 흘려 노력한 끝에 나는 연매출 수십억 원을 올리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었다. 이제 내 통장에는 셀 수 없는 돈이 쌓여 있었고 고생만 하던 엄마를 위해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있었다. 엄마는 더 이상 힘들게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었고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던 우리 모녀에게는 인테리어에만 수억 원을 쓴 넓고 화려한 집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엄마도 나도 더 이상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성공을 거머쥔 나에게 남은 일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청춘을 사업에만 몰두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나도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사람들이 청춘을 보내는 시기에 일만 했던 나였기에 나는 연애도 사랑도 서툴렀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다.
특히나 나는 부모님이 이혼하시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기에 그런 나에게 결혼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며 지내던 어느 날, 나는 사업상 만난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스타트업 사업을 준비 중인 남자였다. 똑똑하고 매너가 좋았던 그는 다정한 매력으로 내 마음을 두드렸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사랑받는 것을 느끼며 행복한 연애를 이어갔다. 하지만 아쉽게도 민석 씨는 능력에 비해 사업수와는 좋지 않았는지 벌어놓은 돈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나에게 많은 돈이 있었기에 나는 그 사람의 됨됨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잔뜩 들떠 있었다. 남편이 스타트업 준비 중으로 돈이 넉넉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기에 돈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나와 남편을 위해 완벽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싶었다.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하지? 혹시 생각해둔 곳 있어?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면 빌라 정도는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안 그래도 괜찮은 집 하나 받았어. 민석 씨랑 가서 보고 민석 씨도 괜찮다면 거기로 계약하려고. 어딘데? 아파트야? 강남에 있는 곳인데 이번에 신축으로 올린 아파트래. 커뮤니티 시설도 완벽하고 괜찮아 보이더라고. 뭐? 강남? 거기는 너무 비싸지 않아?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래도 우리 둘이 살 집인데 아무 곳이나 고를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내가 같이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런 과한 집에서 살아도 되나 모르겠네. 당신한테 너무 받기만 하면 미안해서. 민석 씨는 대기만 성형이야. 지금이야 어려워도 나중에는 꼭 성공할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게 나는 내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맞췄다. 가구며 가전제품도 전부 오래 쓸 수 있고 좋은 것들로만 골랐다. 보통의 신혼부부에게는 과한 것들이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나에게는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엇보다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림 같은 신혼집에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시어머니께서 고졸 며느리인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내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셨다. 뭐하러 이렇게 비싼 집을 샀니? 신혼이면 검소하게 시작해야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살 집인데 부족함 없이 시작하고 싶었어요. 위치가 좋으니까 어머님도 오시기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았고요. 돈도 중요하지만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건데. 네가 그렇게 혼자 다 결정해버리면 우리 민석이는 뭐가 되니? 돈밖에 없다더니 벌써부터 돈으로 우리 아들 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지. 너 이런 집에서 산다고 우리 아들 기 죽이면 안 된다. 기를 죽이다뇨? 제가 민석 씨를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민석 씨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분명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님. 신혼집을 왜 강남으로 했느냐? 비싼 집이 다가 아니다 하며 잔소리하시던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불만이 끝이 없으셨다. 예단을 제대로 하라고 하기에 최고급으로 준비했더니 겨우 이런 걸로 내 마음을 사려고 그러냐. 며 비아냥대고 손님 접대는 제대로 해야 한다기에 식사가 잘 나오는 호텔로 예식장을 잡았더니 손님에게 부담을 줄 생각이냐며 혼을 내셨다. 거기다 웨딩드레스가 너무 화려하다거나 부케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등 별별 이유들로 불만을 표현하셨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시비는 결혼한 뒤에도 끊이지 않았다. 요즘 애들은 다 대학을 나오는데 너는 왜 대학을 안 갔니? 집안 사정 때문에요.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시면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대학 정도는 나와야 사람이 교양이 있지 않겠니? 우리 집안은 다 명문대 출신인데 며느리가 고졸이라니. 말이야. 아이고. 어머님, 요즘 세상에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능력이지. 우리 민지 사업으로 성공했고 능력 좋잖아요. 능력? 글쎄다. 사람은 배운 만큼 보이는 법이야.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그 돈으로 지식을 채울 수 있겠니? 이러다 나중에 자식 낳으면
그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는지. 아무래도 수준이 안 맞는다. 명문대 출신의 아들을 키워내신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이셨다. 시집 오기 전에는 꽤나 유복한 집에서 자라셨다던 시어머니는 그래서 콧대가 아주 높았고 특히나 자신의 학벌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분이셨다. 그런 시어머니는 고졸 출신인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내가 시집 온 뒤로도 고졸 며느리가 성에 차지 않는다며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던 분이셨다. 그래서 다른 친인척들 앞에서도 나를 쉽게 무시하며 시집살이도 적지 않게 시키셨다. 예, 이번 주에 준호 이모들이 와서 밥 먹을 건데 네가 와서 상 좀 봐라. 예? 제가요? 어머님, 저 이번 주에 출장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아니,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바쁘다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니? 네가 바빠야 뭐 얼마나 바쁘다고 그런 소리를 해? 됐고, 일을 미루든 내 알아서 하고 와서 상 차려. 준호 이모들 입맛 까다로운 거 알지? 괜히 요리 못한다고 실수하지 말고 맛깔나게 잘 차려내도록 해라. 알겠어? 어머님, 저 요리에는 그다지 솜씨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날 일정은 도저히 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출장 뷔페를 불러드릴게요. 아, 저번에 어머님 저희랑 가셨던 호텔 레스토랑 음식 입에 맞으신다고 하셨죠? 거기 계시는 셰프님으로 부를게요. 그럼 아마 이모님들도 다 맛있어 하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뭐 이런 다짜고짜 바쁜 날을 불러 손님상을 보라던 시어머니의 억지에 나는 태연하게 웃으며 응수했다. 바빠서 안 되겠으니 호텔 출장 뷔페를 불러드리겠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킨 것도 안 한다며 난리가 나셨지만 다행히 손님들은 감탄하며 요리를 즐기셨고 그러자 시어머니도 기가 죽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 그렇게 나는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하며 시집살이 시키려 할 때마다 나만의 방법으로 대응하곤 했다. 너 저번에는 그렇게 대충 넘어갔지만 이제는 나도 너는 못 참겠다. 네가 능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니?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뭘 해?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선물이나 해봤냐? 어머님 모르셨어요? 저번에 시댁 냉장고 바꿔드린 거 사실 제가 한 거예요. 뭐? 그게 왜 네가 한 거야? 우리 준호가 해준 거지. 에이, 어머님도 아시는 줄 알았는데 그이가 아직 벌이가 없는데 무슨 돈으로 그 비싼 걸 사겠어요? 제가 준 카드로 산 거죠. 어머님이 냉장고 필요하시다고 했다기에 그이 보고 사드리라고 했죠. 그건 내 아들이 해준 거지. 네가 한 건 아니지. 그래서 너는 나한테 뭘 했는데? 이래저래 내가 시댁에 쓰는 돈이 적지 않은데도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으로 내 트집을 잡으셨다. 용돈 드리고 가전제품 바꿔드리는 건 선물이 아닌지 그런 건 다 남편이 한 거라 생각하셨다. 며느리 도리를 하지 않는다며 엉뚱한 핀잔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다음 날 선물을 보내드렸다.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핸드백과 최고급 한약 세트를 지어 시어머니에게 보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이 떡 벌어져서 당황의 말도 못하셨다. 그렇게 매번 내 트집을 잡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도 나는 며느리 도리를 다하려 했다. 심지어 결혼 생활 내내 남편 대신 가장 노릇까지 해야 했다. 결혼 전부터 스타트업 사업을 준비하던 남편이 결혼 후에도 여전히 별 소득 없는 사업을 끌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내가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심지어 내가 직접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편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은 나였음에도 시어머니는 나를 돈밖에 모르는 무식하고 천박한 여자라며 깎아내리기만 했다. 그럴수록 나는 돈으로 보란 듯이 내 능력을 증명했고 남편 대신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다. 명함만 대표인 문희,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이 어느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스카우트 되었던 것이다. 남편이 명문대 출신의 대표이기는 했지만 반백수나 다름없던 남편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기회였다. 나는 어떻게 남편에게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당장 그 기회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렇게 남편은 스타트업을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려는 남편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이 회사 일을 핑계로 점점 나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문제라며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그렇다 보니 식사 자리를 같이 한 지도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처음에는 뒤늦게 빛을 보기 시작한 남편을 이해하고 도와주려 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무한정 이해를 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남편을 믿고 싶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대표이사로 승진했던 날 우리의 성공을 함께 자축하고 싶었다. 하지만 믿었던 남편은 결국 나를 배신하고 말았다. 당신이나 당신 어머님이나 다들 참 천박하기가 이를 데 없네. 차라리 바람이 났다고 미리 말이나 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 돈 들여서 이런 파티 같은 건 준비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뜯어먹는 김에 끝까지 다 뜯어먹으려고 그런 거야? 내가 아주 호구 같았던 모양이지. 아, 진짜 끝까지. 돈. 그놈의 돈. 내가 준다고 했잖아. 당신이 줄 돈은 있고? 내가 앞으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할 건데 당신 돈이 있어? 내가 이래서 당신이 싫은 거야. 당신한테 용돈 받아 쓰는 내 심정이 어땠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그리고 잊었나 본데. 나 이제 회사 대표야. 지금 당장은 수중에 돈이 없지만 이제 곧 수십억 원을 벌 텐데 뭐가 걱정이겠어? 내가 당신한테 진 빚은 몇 달이면 갚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래? 그렇지? 당신 이제 대표이사지. 그래. 그럼 나한테 가져다 쓴 돈 꼭 갚아. 내가 당신이나 당신 어머님이 쓴 돈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계산해서 청구해 줄 테니까. 야, 이제 와서 우리한테 그까짓 돈이 문제겠니? 대표이사 되면 연봉이 얼마인 줄은 알아? 우리 아들이 백만장자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야. 이 나이에 이렇게 성공하는 게 쉬운 줄 아니? 너한테 받은 돈 다 갚아줄 테니까 순순히 이혼이나 해라. 예, 그럽시다. 나도 이제 당신네랑 더는 가족으로 있고 싶지 않네요. 그래, 나야말로 바라던 바다. 그런데도 남편은 나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는지 끝까지 나에게 매정하게 굴었다. 일말의 죄책감도 죄의식도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넌덜머리가 났다. 대놓고 이혼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며 나 역시 이혼을 결심했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질질 끌어봐야 내 시간만 아깝겠다 싶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것에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고 모욕스러웠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겨우 그 정도로 무너지기에는 나는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너져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였지. 그래서 오히려 복수를 해줄 생각을 하니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예요. 부탁이 있어요. 지금 당장 제 남편 해고해 주세요. 내가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전화하자. 두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하냐 싶은 표정이었다. 뭐? 당신 지금 어디에 전화하는 거야? 남편을 해고하라니? 설마 그 남편이 나는 아니겠지? 쟤 뭐 하는 거니 지금? 야, 너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거야? 이혼하자고 했더니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원? 아, 다들 모르셨겠네요.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사실 당신 다니는 그 회사 우리 아빠 거예요. 언젠가 말해주려고 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무슨 얘기야? 당신 아버지는 오래전 이혼하고 연락 안 하고 지냈던 거 아니었어? 그래? 오래전에 이혼하고 연을 끊었던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당신 회사 회장님이라고. 그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네가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고? 너 지금 뒤통수가 얼얼해서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모양인데 헛소리하지 말고 이혼 변호사나 알아봐라. 아줌마야. 아주머님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제 말이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설마 당신 아버지가 정말 우리 회사 대표님이라는 말이야? 그럼 애초에 내가 스카우트 받았던 것도? 그래, 당연하지. 그러면 정말로 당신이 능력이 좋아서 스카우트 된 줄 알았어? 그 정도 능력이 있었으면 혼자 사업했을 때 뭐라도 했겠지. 아니, 어떤 멀쩡한 회사에서 사업도 제대로 못 꾸려본 당신을 대표이사로 올리겠어?
결국 당신이 회사 대표가 됐던 것도 다 내 덕분이라는 말이야. 어때? 이제 좀 돌아가는 상황을 알겠어? 사실 남편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나를 위한 내 아버지 덕분이라고 해야겠지. 부모님의 이혼 이후 오랫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를 다시 만났던 것은 내가 결혼하고 얼마 뒤였다. 어떻게 나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내가 가정을 꾸렸다는 얘기를 듣고 내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를 해오셨다. 처음에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끊어버렸다.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지 참 염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연락을 해왔고 결국 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이구나. 이제 와서 저를 왜 만나자고 했어요? 잘 지냈니? 별일은 없었고? 정말 많이 컸구나. 몰라보게 잘 컸어. 아, 그러게요. 아버지 없이 자란 거 치고는 잘 큰 편이죠. 덕분에 엄마만 개고생하셨지만 미안하다. 내가 너와 엄마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구나.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안하다니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 사과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니? 내가 너와 엄마에게 한 짓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지.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없는 짓을 했구나. 예, 그래서요? 엄마나 저나 당신 잘못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거죠? 미안하다 민지야.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꼭 사과하고 싶었단다. 사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너와 엄마를 꼭 만나고 싶었단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후회를 삼키며 살았는지 몰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려서라도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야. 그랬으면 진작 찾아오지 그랬어요. 저랑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물론 지금은 아니죠. 저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를 보며 제가 이 약 물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덕분에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엄마도 밖에서 귀부인처럼 다니시지만 저는 덕분에 대학도 못 가보고 개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결혼도 할 만하게 됐는데 당신이 이제서야 찾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민지야. 너와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나도 모르지 않는단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보상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던 거야. 그러니 이제라도 내가 너에게 보상해줄 기회를 줄 수는 없겠니? 무슨 보상이요? 이제 와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저 이미 돈 많아요. 말했잖아요. 당신 없는 빈자리 대신하려고 저도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다고. 이제 우리는 당신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저랑 엄마 찾아오지 마세요. 몇십 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는 뒤늦게 용서를 구했다. 내내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며 나와 엄마에게 사죄하고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우리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아버지는 나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하지만 나는 그 명함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이제는 나도 돈이 부족하지 않았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에 아버지를 쉽게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얼마 뒤 남편이 임원으로 스카우트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남편이 들어가게 된 회사가 다름 아닌 내 아버지의 회사였기 때문이다.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더니 내 남편에게 접근했어요? 오해하지 말아라, 민지야. 아빠는 그저 너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네 남편이 몇 년간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걸 들었단다. 명문대 출신의 능력도 있는 사람 같던데 기회가 없는 게 안타까워서 조금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야.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잘 살아요. 그 사람 지금 당장은 순탄치 않지만 저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그래, 너도 충분히 가장 노릇할 능력이 있다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란다. 네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그만큼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네가 좀 더 편안하게 남편과 행복하기를 바래. 너도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 그럴듯한 명함이라도 들고 다니는 게 좋지 않겠니? 그리고 나는 몸이 좋지 않아. 언제까지 계속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단다.
그렇다고 너에게 부담을 주자니 네가 더 싫어할 것 같고 대신에 내 사위에게 좋은 기회를 주면 어떨까 싶었던 거야. 대체 왜요? 이런다고 제가 아빠를 용서할 것 같아요? 아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그저 아버지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이게 너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다. 그딴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 인생에 개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여태껏 아버지 없이 잘 살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그래도 네 남편 일은 남편이 알아서 하게 두려무나. 어쨌든 내부에서도 숙고하여 내린 결정이니 말이다. 남편을 스카우트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였다. 나에게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려 내 남편을 돕고 싶었다는 말에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남편에게 다 말하고 스카우트 제의를 없던 일로 하고 싶었다. 하지만 회사 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며 좋아하는 남편을 보자 차마 내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 아버지도 면접을 보고 결정한 일이라고 하니 나도 결국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나도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주눅이 들어 사는 남편을 보던 것도 꽤나 고역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에게 그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아버지의 말이 조금은 고맙기도 했었다. 그렇게 그 후 남편이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나는 남편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고 해야겠지. 남편에게 복잡한 나의 가정사를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 남편의 취직이 내 덕분이었다고 말하게 된다면 남편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좌절하기라도 할까 싶어서 그냥 모르는 척 덮어두기로 했다. 그러다 남편이 대표이사까지 되고 곧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지만 나도 최대한 남편에게 비밀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남편을 위해 참았던 일이 두 사람에게 제일 큰 복수가 될 거라는 걸 말이다. 못난 남편을 위해서 모르는 척 해주고 있었더니 네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네가 대학 나왔으면 나온 거지. 나보다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뭐? 내가 고졸이라서 창피했어? 그럼 나는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이 뭐 자랑스러운 줄 알았어? 다른 일 해보라고 해도 자존심 때문에 대표 자리 못 놓고 돈만 잡아먹는 스타트업 한다고 설치는 당신 보면서 나도 속 편하지 않았어. 당신 뻔히 돈 없는 거 알고 결혼하기는 했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내 생각보다도 능력이 없더라. 재능은 있지만 운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은 그냥 재능이 없는 거야. 명문대 나왔다고 다 능력 있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당신 스카우트한 거 알고도 그냥 있었던 거야. 그렇게라도 자기 앞가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설마 아빠가 나 때문에 당신한테 대표이사 자리까지 넘기실 줄은 몰랐지만 그게 무슨? 이 자리는 내 노력으로 얻은 자리야. 당신 덕분이 아니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어디 이제라도 당신 노력으로 해결해봐. 그게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그 순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와 통화를 끝내고 곧바로 했으니 아마도 회사였겠지.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망연자실하게 일그러져가는 꼴을 보니 잘렸구나 싶었다. 그럴 수가.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회사에서 전화 왔나 봐? 뭐래? 우리가 이혼해도 당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 여보,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이제 와서 무슨 설명? 뭐, 당신 엄마가 데려온 저 여자가 당신 동생이라고 거짓말이라도 하려고? 됐으니까 나한테 설명할 것 없어. 이제 와서 그딴 헛소리 들어봐야 서로 시간만 버리지. 아무튼 이혼 문제는 곧 변호사 구해서 전달할 테니까 당신도 얼른 변호사 구해. 아까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당신 내한테 들어간 돈 10원 단위까지 다 받아낼 거라고. 근데 이제 어떡해? 대표이사 자리도 물 건너갔으니 무슨 수로 내 돈을 갚아?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다 갚냐고? 여보,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용서는 아까라도 구했어야 맞는 게 아닐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런 집 버리려면 놔두고 바람 피우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했어야지. 네가 이럴 수가.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망쳐. 아주머님,
말은 똑바로 하세요. 제가 망친 게 아니라 당신이 망친 거죠. 그러게, 고졸 며느리가 그렇게 싫으셨으면 처음부터 결혼을 시키지를 말든가. 돈 많은 며느리 덕보고 옆에 살았으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면 안 되죠. 됐고, 저는 어머님이 바라시던 대로 이혼해 드릴게요. 네가 이러고 이혼하면 우리 아들은 어쩌라고?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잘난 아들이니 뭘 하든 하겠죠. 아, 이제 서울대 나온 며느리가 먹여 살릴 자리인가? 아무튼 저는 제 자리를 되찾아갈게요. 당신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 집안에서 사라져 주겠다고요. 그렇게 말한 나는 파티장을 떠났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를 만나 이혼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아버지와 이런 식으로 화해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결국 끝에 가서 도움받는 건 가족인가 싶었다. 덕분에 좋은 변호사를 구한 나는 차근차근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다. 내가 남편에게 청구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계산하니 수억 원이었다. 더 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내가 쓴 돈만 계산한 건데도 그 정도였다. 받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좋다고 받았겠지만 이제 다시 토해내려면 죽을 맛이겠지. 그 사람들한테 그 정도 여윳돈은 없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혼 소장을 보내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불이 나게 달려왔다. 여보, 문 좀 열어줘봐. 응? 뭐야?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했었잖아.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무리 엄마가 그러더라도 내가 당신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건데 나도 엄마가 자꾸 덤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지. 정말 당신이 싫어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응? 하다. 될 핑계가 없어서 이제는 엄마 핑계야? 당신 마마보이라는 건 알았지만 진짜 사람이 유치하고 너무 옹졸하다. 다 큰 자식이 엄마 뒤에 숨으려고 해. 나한테 그 여자 소개해준 건 엄마잖아.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나도 다른 여자 만날 생각은 없었어. 나도 내 주제를 알지.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당신 혓바닥이 참 길다. 뭘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해. 그래서 당신이 바람 안 피웠어? 그런데도 주제 모르고 바람 피웠잖아. 대표이사 달자마자 나버릴 궁리만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엄마 탓이라니까. 엄마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 내가 민지학벌 가지고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는 건지 엄마 탓을 하며 징징거리는 남편의 모습에 없던 정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능력은 없어도 성격 좋고 착한 줄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착한 게 아니라 주대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되니 그 사람의 밑바닥을 다 보게 되는 기분이었다. 이런 남자를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살았었는지. 그동안 나의 결혼 생활이 참 부질없구나 싶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는지.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표정도 꽤나 허탈해 보였다. 그래, 다 내 탓이다.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준호는 아무 잘못 없어. 다 내가 벌인 일이다. 그래, 내가 괜히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서 벌어진 일이야. 그놈의 서울대가 뭐라고. 열심히 공부시킨 내 아들 옆에 네 학벌이 흠이다 싶어서 내가 과한 욕심을 부렸어. 아, 내가 잘못했다. 아니요? 아직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제 학벌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신 게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 아들이 잘났다고 생각한 게 욕심이고 잘못인 거죠. 아들이 정말 자기 능력으로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아들한테는 더 좋은 학벌의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게 어머님 실수인 거죠. 맞다. 내 실수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오고 나니까 이제서야 정신이 드는구나. 그러니 제발 이혼 생각을 접으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다시 잘 산다면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마. 너희들 일에 간섭하지 않고 너한테 잘하마. 시집살이나 구박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도와달라고요? 어머님이랑 저 사람이 저한테 했던 짓을 제가 그새 잊었을까 봐요? 죄송하지만 제가 고졸이기는 해도 기억력은 좋은 편이라서요.
특히 사업하는 입장이라 이런 중요한 일은 절대 안 까먹죠. 아마 제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은 두고두고 기억할 거예요. 내가 다 잘할게. 제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그때는 몰랐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잠시 잊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나 정말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아, 그래. 새까맣게 모르고 있던 사실이 이제서야 기억났다니. 역시 명문대 출신은 다른가 보다. 글쎄, 당신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 귀에는 다 핑계로 들리거든? 아니, 무책임한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충고 하나 할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야. 그리고 당신은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지. 이 정도면 내 대답이 되었을 거라 생각해. 두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나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했지만 나는 그 말들을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만약 내 아버지가 회사 대표가 아니었고 내 변호사로부터 수억 원의 청구서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사과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남편 말대로 정말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하는 거라 생각해도.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줄 필요는 없었다.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떠난 믿음은 쉽게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건 사랑에도 사업에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하고 단순한 진리였다. 결국 나는 수억 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으며 남편과 이혼했다. 이혼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남편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내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전부 부질없는 짓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용없는 일에 내 노력과 시간을 쏟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과거는 흘려보내야 할 시간이었고 나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 그렇기에 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기회를 드리기로 했다. 말뿐인 후회만 하는 남편과 달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셨기에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은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나 싶었다. 엄마도 과거의 상처는 잊은 지 오래라며 내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로 했고 엄마와 긴 상의 끝에 아버지와는 종종 보고 지내기로 했다. 아직은 오랜 세월 미워하고 떨어져 지냈던 아버지가 어색하지만 같이 마주 앉아 밥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아버지를 보며 내 마음도 조금은 풀리는 것 같다. 어쩌면 오랫동안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리워했을 나였기에 이번 계기가 나에게도 모두에게도 치유가 될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럼 나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사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내의 헌신을 당연시하고 배신까지 저질렀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허영심과 오만함이 그들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다는 사실에 통쾌함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현명하고 강인했던 민지 씨의 결단력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네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응원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